알레르기 때문에. 비염, 네, 알레르기 비염. 비염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두 부분에 이제 저희가 한 분은 이제 몸의 문제이죠. 그다음에 한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알레르기라는 것도 이제 몸의 문제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질문들은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 질환에 관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총체적인 우리 인체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특히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 둘의 상관관계가 밸런스가 복잡 미묘해집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이 됐든 한의학이 됐든 간에 이 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사실은 나이 먹은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관리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밸런스를 잘 못 잡아주게 되면 효과를 못 보는 것이고, 밸런스를 잡아주면 비만요법이 됐던 뭐 어떤 치료법이 됐던 운동요법이 됐던 이게 같이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면 효과를 보는 것이죠. 젊은 시절을 다 겪어 오셨고 또 어린 시절도 다 지내 오셨고, 근데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다. 그러시죠? 네. 과연 뭐가 문제냐? 예전에는 내 몸이 견뎌냈다, 극복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이 이겨냈다. 다 이겨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잘 안 되는 문제죠. 그렇죠. 마음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네. 도대체 무슨 조화냐? 자, 과거에는, 예전에는 내 마음이 좀 톤 다운돼. 좀 이렇게 가라앉아.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내 몸이 어디가 좀 아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생활을 해왔어.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생활이 잘 안 돼. 마음은 괜찮아. 근데 몸이 안 좋아. 아까 허리 아프시고 알레르기 비염하고. 그러니까 또 내 생활이 잘 안 돼. 그 뭔 얘기냐면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 자, 몸과 마음의 둘 중에 하나만 강건하거나 굳건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일상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 마음은 안 편해도 해내. 몸이 좀 아파도 해내. 근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이거를 극복을 못해요. 자, 이게 그 이유가 이 몸과 마음의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자, 이 몸의 밸런스가 있고, 이 마음의 밸런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내려가더라도,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마음이 버텨줘. 그러니까 유지가 돼요. 이게 거꾸로, 이게 마음이 좀 내려오더라도 몸이 버텨주니까 서로 상쇄가 돼요. 평균을 이루어줘도 돼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게 되면 이게 둘 다 내려와요. 둘 다 내려오는데 하나가 내려가게 되면 얘도 같이 따라 내려와 버려. 이거 버텨주질 못해. 이게 버텨주질 못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몸이 여기를 현상 유지만 해줘도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이것도 같이 따라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익히 여러 번 뭐 반복해서 경험하시겠지만 속상하면 어때요? 밥맛이 없어져.
틀리나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자, 몸이 귀찮아, 몸이 많이 아파요.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프고 등 아프고 목 아프고 팔저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입맛이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디 아파요 해가지고 백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뭐 주사 관절약 막 치료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력이 약해. 안 돼. 옛날에는 어땠어요? 젊었을 때는 잘 됐거든. 예,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돼. 이게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 밸런스입니다. 이게 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 지나간 거 이쪽에서야 뭐 다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그건 차치하고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쪽이니까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바짝 차려야죠. 근데 정신이 안 들어. 그게 힘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백날 병원 다녀봤자 마음이 안 편하면 어쩐다? 필요 없어. 효과가 필요 없진 않아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 여러분들 뭐 주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교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주변 친집 같이 가까우신 분들하고 같이 좋은 얘기하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하는 거는 다 마음을 갖다가 업시켜주는 거예요. 예. 여기 와가지고 제가 침 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각자 이 마음을 업시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몸을 업시키는 거 방금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체조 운동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리해서 하지 마시되 반드시 하셔야 돼. 매일 하셔야 돼. 젊은 사람 나와서 하니까 막 이렇게 잘 안 들어져 들고 싶어도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요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맨발 걷기 운동. 저도 가끔 뭐 이제 그 촬영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뭐 주의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맨발 걷기 운동은 적극 제가 권합니다. 협착 때문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셨었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분을 그 변비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잘 안 돼요. 제가 한 3개월을 노력을 했거든요. 녹음 변비. 물론 이제 허리 때문에 불편하던 허리 척추 협착증 때문이었지만 변비도 같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변비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분이 저기 진해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고향 내려가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만상 40년 된 변비가 해결이 됐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좋은 케이스에 속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맨발 걷기 열심히 해서 나쁜 얘기는 저한테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살림, 이 몸을 갖다가 업시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이 몸이 올라와 줘야 얘도 따라 올라오고 얘가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져요.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현상 유지를 해주는 그런 단계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백날 해도 안 나아요. 그럼 거꾸로 그래요. 내가 백날 이 병원 저 병원 이 정형외과 저기 한의원 백날 다녀도 안 났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마음은 어때요? 젊어요. 마음 관리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관리를 하시든 간에 꼭 두 가지 병행하시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나이 먹음의 내 몸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맨발 걸어도 흑에서 걸어야 되나 이렇게 여기는 전부 아스팔이라 흑에서 걸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흙을 밟아야 됩니다. 아스팔트. 파상풍 뭐 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당뇨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이나 발에 상처 나면 이제 이게 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 파상풍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는데 요즘 이제 지자체에서 지방 뭐 도시 할 것 없이 맨발 걷기가 하고 효과가 좋고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다 많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걸어본 맨발 걷기 장소에서 뭐 세부치라든지 이런 거 파상풍 관련 부분들은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경험인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뭐 여전히 그러니까 파상풍 주사를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꼭 해라 말아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알레르기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감기 감기 한 번씩 걸리면 어때요? 잘 나아요? 젊었을 때는 잘 나왔죠. 뭐 약이 필요가 없었죠? 필요 없었어. 이제는 잘안 나요. 네. 약으로 복용해도 잘하는데. 왜 그럴까요? 나이 탓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몸살림과 관련된 부분인데, 면역력이 떨어졌어. 뭐 저보다 더 먼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해도. 저 뒤에 보이세요? 네. 네, 해독입니다. 해독. 네. 이게 이제 그 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간 해독이에요. 간에도. 고지혈증 약 드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고혈압 약 드시는 분. 자, 손 내리시고 당뇨약 들으신 분. 자, 다시 이 세 가지 약 중에서 하나도 안 드시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여러분들 대략 계산해서 그러니까 숫자 저기 했을 때 약 100분이 좀 넘으시나? 네, 근데 딱 6분 계세요. 0.6%예요. 그 뭔 얘기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게 이 패키지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저는 양의사가 아니에요. 한의사예요. 병원 가면, 내과 가면 패키지 상품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자, 왜 이렇게 이 세 가지 약을 묶어서 처방을 하고 왜 여러분들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민족인가? 사람인가? 간에서 해독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자, 나이 드시면은 다 뭐 관절, 뭐 류마티스, 통풍, 뭐 허리 협착, 뭐 아까 이제 어르신은 그 이제 압박골절 증상이 이제 저기 하셨는데 어쨌든 모든 관절들이 아까 이거 운동할 때 그랬죠. 안 올리고 싶어도 무릎도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죠. 왜 안 올라가겠어요? 유연성이 떨어진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주변에 찌꺼기가 더덕더덕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제 기능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숫자가 뭐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1000조 개 됩니다. 네, 1000조 개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공통적인 건 이 1000조 개의 세포들은 다 혈액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혈액을 통해서. 혈관 지나가지고 혈관에서 모세혈관 지나가지고 모세혈관에서 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인푸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그거를 먹고 나서 지 할 일을 하고 나서 찌꺼기를 배출을 해요. 아웃풋입니다. 이게 배설이에요. 세포
세포가 건강한 혈액을 먹고 지가 잘 자기 할 일 하고 나서 그 노폐물들을 건강하게 잘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벌어져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관절, 무릎, 허리. 병이 나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어디? 오늘 시간이 되면 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뇌 영양까지 같이 갑니다. 예, 우리 인체의 혈액의 거의 20%를 다 뇌가 소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의 혈액량이 거의 한 10리터다 그러면은 2리터를 이 조그만 머리가 다 먹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세포는 혈액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어떻게 돼요? 네. 죽어. 대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꾸 깜빡깜빡하죠? 저도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심해. 예, 파킨슨, 기타 등등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가장 큰 화두예요. 역할을.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다? 잘하시네. 이게 돈이에요, 돈. 혈액보다도 돈으로 표현하니까 금방 기회 들어오죠? 예. 이 돈이 순환이 융통이 잘 안 돼, 순환이 잘 안 돼. 예. 자, 그러면 이 혈액을 갖다가 누가 관리를 한다? 컨트롤하고 누구다? 간이에요, 간. 예. 아까 제가 그 감기 여러분들 잘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간이 다른 거 뭐 이거니 저거니 어쩌니 해도 어쩔 수 없어. 혈액을 건강하게 혈액 대사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간이 건강해야 돼요. 뭐 그런 뭡니까 광고 카피 있죠? 간은 우리 인체 뭐다? 최고로 중요한 장기예요, 이게 간이. 왜? 혈액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간 건강을 위해서 뭐 민간요법부터 해서 약간 우루사 뭐 그다음에 뭡니까 또 민간요법 전 잘 안 써서 까먹었는데 많죠. 간 좋다고 하는 약물들, 약품들, 식품들. 그런 간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이 혈액을 맑게 해주느냐? 지방간. 아까 고지혈증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병원 내과 가시면은 초음파 진단 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 안 받아보신 분. 오,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세요.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가면은 나이 먹고 가면은 다 지방간에 간이 좀 부었어요. 간에 기름기가 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이 두 겹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간. 또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보균자, A형 간염, 뭐 C형 간염 있는데 간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상태예요. 건강한 혈액을 먹고 난 몸부터 방금까지 모든 세포들이 건강한 걸 먹어요, 안 건강한 걸 먹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거 드셔요, 안 건강한 거 드셔요? 건강한 거 드시라고 하면 그러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왜? 내 몸에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는 이 간을 도외시하거나 간 치료를 하지 않고 나머지 백날 치료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병과는 뭐라고 그래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어친다? 평생 드셔야 됩니다. 대안이 없어. 이거 우리는 자격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얘기로 보면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간을 청소해주고 간을 건강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석증 아시죠? 네. 담석증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게 담석증, 이 통증이 우리 인체가 겪을 수 있는 3대 통증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극심합니다. 돌덩이 담석. 예. 근데 그런 담석도 담석이지만은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담석의 전 단계, 이게 고형화된 딱딱한 담석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물렁한 담석이에요. 예, 이 담석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초파하고 뭐 검사해도 안 보여. 형태가 흐물흐물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는데 간 체크하라고, 간 초파라고 해서 했더니 뭐 담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초파 그래요? 한번 쓱 보니까 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담석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없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내가 오늘 얘기 듣고 나서 뭐 초음파 가가지고 간 초음파 해보니까 담석 있나 찾아봐 주세요. 없어요.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초음파에 안 나와요. 이건 초음파에 안 나옵니다. 이 담석이 간 안에, 간 세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을 갖다가 걸러주고 청소해주고 혈액을 요과해주는 요과 장치가 간인데, 이 간 세포들이 전부 다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되면 이 요가 필터가 제대로 기능하겠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요가 안 된 이 혈액을 갖다가 받아먹는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 오염된 혈액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도 생명체예요. 이 세포도 살려고 발악을 하겠죠. 발버둥을 쳐요. 이 발버둥 치는 과정 중에 나온 게 뭐냐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왜 이렇게 재수없는 질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고민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암세포 하늘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가 살라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암이 돼. 예, 유전자가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세포가, 이 내 몸의 세포, 암세포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약간 사이드로 벗어납니다만은 한의학의 제 스승님이죠. 스승님이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승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와. 몸을 박수. 제가 다 소름이 돋네요. 쪽장 나왔어요? 몰라 나. 암은 치료하는 게 아니다예요. 예. 같이 동거해. 그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한의사지만은 뭐 의학 리포트, 의학 저널 이런 걸 가끔 봐요.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암 질환을 가지고 이 난리 법석인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는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르겠는데 현재 암에 대해서 너무 과장돼 있어. 너무 유난을 떨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기 뭐라더라? 어떤
어떻든 엄청나게 권위자 유명하신 분, 평생 교수로 이렇게 직함을 받으신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미국은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한국은 왜 이러느냐? 그 양반은 메디컬 닥터 의사예요. 한의사들이 환자분들 암에 대해서 상담 들어오고 그러면 대략 난감합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이 간 얘기를 한의사가 하니까 거꾸로 누군가 다음에 와가지고 간 얘기를 양의사가 해요. 어디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 냉정하게 여러분들은 제 얘기보다 그분 얘기를 더 신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의 주류는 서양의학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남발돼요. 자, 아까 패키지 상품이라고 그랬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패키지로 팔아요. 평생. 예. 아무 치료, 아무 대안이 없어. 이게 무슨 의사예요? 의료는 어쨌든 암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그렇게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리고 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왜? 건강한 혈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세포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생존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변형된 세포를 만들게 되게 돼 있어요. 바뀌어요. 변형이 돼요. 그 변형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변형된 세포가 딱 세력을 잡으면 한 포션, 내 몸 안 어딘가에다가 딱 이렇게 또아리를 틉니다. 또아리 틀었다라고 해서 얘가 내가 아니다? 아니에요. 나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내요. 나요. 내 몸 안에 있는 나요. 근데 얘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 저렇게 한번 떠들더라.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고민해볼까? 생각해볼까? 라고 하는 여러분 중에 단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 저의 귀한 시간 활용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단순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잘 해내면 건강한 혈액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먹어야 되고 약을 써야 되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약장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그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간 청소를 그 책을 보고 열심히 좀 따라해 보시고 관리하시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고 건강한 혈액이 세포에 건강한 혈액을 주게 되면 이 세포가 건강하게 다시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요. 자, 시간이 지금 벌써 저렇게 됐는데 3시간 정도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단하게. 그래서 그러면 간 청소를 하는 거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간을 갖다가 또 뭡니까 이렇게 간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마음이에요. 자, 맛있게 드시다가 누가 속상한 얘기 옆에서 해. 그럼 체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의 살림이 간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줍니다. 이건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해야 간이 편하고 간이 편해야 소화기. 간과 소화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까 여기 오면서 이제
방송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의 이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우울증의 60%가 60대 이상이 차지한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60%가 다 60대 이상. 엄청. 예. 그래서 저는 그렇죠. 당군 조선 이래 한반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가 과연 언제 있었던가? 없어요. 우울증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왜 우울증이 이렇게 심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자, 못 먹어서 못 살겠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때의 변화는 불과 70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삼전벽해가 어려운다. 사자성어로. 그렇죠. 근데 왜 이래요? 왜 이래? 왜? 당연히 행복하지 않죠.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습니다. 뭐다? 간대기가 부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간대기가 안 붙도록 해줘야 돼요. 간대기가 부어놓으니까 간이 일을 안 해. 사실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간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하도 오염된 뭐 약물, 오염된 환경, 오염된 식품 오염 물질,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떠덕떠덕 붙어가지고 간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은 절대로 본인이 나 간땡이 붓고 싶다라고 원한 적 단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땡이 붓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간이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누가 제일 데미지를 입겠어요? 내가 힘들지. 그럼 우울증은 누구 탓이다? 우울증만. 오우, 정답 다 알고 계시네. 이 뇌가 건강한 일을 못해. 왜? 건강하게 뭘 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우울해져요. 우울증 치료에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대한민국 60%의 우울증 환자가 다 60대 이상이면 이 60대 이상의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 대단하네. 네. 이걸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우울증 약을 처방할 게 아니라 간을 청소를 해줘야 돼. 간을. 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어디 고민할 것도 없고 손자, 손녀, 자손들 다 건강하게 제 할 일 잘하고 이쁘게 잘만 크는데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우울증이거든. 우울증 환자들 많던데 진짜. 예. 당분이 무슨 뭐 상담해봐도 그냥 우울증 약만 주고 뭐 한의원가면 뭐 보약 주고 뭐 침 맞으라고 그러고 좀 낫다가도 좀 빨리 되다가도 다시 더더럽혀. 핵심을 엉뚱한 데서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증상의 정도, 우울증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의 우울감이 있어요. 그거를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병 아니에요. 그냥 삶의 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든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의 말씀드린 거고 일단 해보세요. 네. 네. 맞나 틀리나 저는 자신을 하니까 맞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을 겁니다. 맞을 거. 맞는 얘기 해야죠. 제가 틀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체의 어떤 그 순환 시스템, 우리 몸의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음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펌프하게 거칠게 제가 좀 이렇게
군데군데 내가 핵심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니까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쉽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레르기 아토피 강의하게 되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강의를 해요.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눈빛이 다르거든. 포인트가 다 달라. 달라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패키지에 포인트가 맞추신 분 있고 어떤 분은 허리에 맞춰진 분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씩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척추 질문하셨으니까 쿠션 좋은 침대 쓰지 마세요. 쿠션 좋은 침대 쓰지 마세요. 딱딱한 침대, 흙 침대, 돌 침대, 아니면 차라리 바닥에 주무세요. 이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모두의 제가 알레르기 면역 전문가고 척추질환 전문가라고. 자, 딱딱한 침대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매우 어려운 주문입니다. 뭐냐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셔야 돼. 똑바로 누워서 주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지 평생 똑바로 몇 분 안 돼. 다 옆으로 자고 엎어 자고 쪼그러 자고. 우리 몸의 척추라고 하는 게 이게 척추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으면 해결이 쉬운데 이게 자꾸 번지를 등한시하고 번지를 무시하고 자꾸 증상에만 끄달리고 질환에만 끄달리다 보니까 온 동네방네 다 쫓아다녀. 여기 정형외과 저기 정형외과 저기 한의원 저기 한의원 저기 물리치료. 우리 척추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 요통은 숙명입니다. 평생 요통 한번 앓지 않고 우리가 한 생을 살 수는 없어요. 왜? 요통은 직립보행한 순간에 이미 정해져 약속되어 있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질환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 사실은 냉정하게 표현하면 학술로 표현하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직립보행하는 순간. 그러니까 애들이 3살 되면서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통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척추의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등이에요.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좀 너무 길게 제가 그려져 있는데 자 1.5 거북목 특히 요즘 스마트폰들 많이 하시죠? 전부 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전부 다 목이 꺾여요. 거북목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서 척추는 정면에서 빠듯해야 되고 정면에서 빠듯해야 옆에서만 이렇게 스프링 구조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스프링 구조냐면 중력과 내 몸의 체중을 갖다가 황금 분할해요. 어느 하나가 독박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교묘하게 정말 정밀하게 황금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핵심은 등이에요. 왜?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 5개, 총 24개의 복합 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척추를 갖다가. 일단 숫자로 봐도 누가 제일 많아요? 흉추. 우리 가슴뼈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뼈에는 또 뭘 만들어놨어요? 늑골, 갈비뼈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이 흉추가 가장 우리 인체의 핵심인데 이 흉추가 낮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짓누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짓누르는 스프링이니까 이렇게 뒤로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돼. 이렇게 가.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눌러줘야 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재신데? 답을 다 알고 계셔. 이미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줬을 뿐이야. 안 해준 게 아니라요. 네. 반드시 넣으면은 통증이 심해서 그렇죠. 오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죠. 몰라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척추의 흉추는 7개요. 아니 경추, 목 부위는 7개, 12개, 5개인데 이 흉추가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얘가 건강하지 않고 얘가 반듯하지 않고 얘가
정확한 자기 위치를 정하지 않고 얘 허리 아프니까 뭐 시술이니 추나니 목 경추 있으니 경추 쪽 목 부위 손저림이니 목 디스크니 백날 치료해봤자 뭐다? 재발돼요. 왜? 핵심을 안 건드려놨거든. 여러분 한사살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이제 아시잖아요. 지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교정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변화가 안 되면 이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바꿔야 된다고. 조건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거 백날 도돌이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누워면 좋긴 하는데 또 아파서 또 옆으로 그래도 노력하셔야 돼. 10분 하다가 20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점차고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척추 전문가인데 환자분한테 하라 그러면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다 똑같아. 그럼 제가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당신의 협착, 당신의 목 디스크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증상이 개선은 돼요. 치료 안 되는 게 아니야. 개선은 되는데 또 재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제 닥터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병원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가 좋다니까 저기 가고 저기 한의원 유명하니까 저기 가서 침 맞고 좀 좋아. 명이네. 또 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반드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딱딱한 침대. 두 번째 똑바로 누워서 하고 세 번째 베개 높은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가급적이면 낮은 거 쓰시고 그리고 하여튼 높은 거 쓰지 않는다가 답이지 뭐 이거 써라 저거 써라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높지만 않으면 다 상관없어. 그래서 그 몸살림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실 이 척추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감기 왔을 때 돈 아끼지 말고 가까운 한의원 엄청 많죠. 한의원 가서 한약으로 감기 치료하세요. 네. 이거 간 해독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든 양약 한 달, 최소한 3주 이상 한 달 복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망가진다? 간이 망가져.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 간 나빠진다니까. 간에 염증 수치가 올라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간의 해독 능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그 양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이제 제 얘기 또 가서 얘기하면 양에서 그 이상한 사람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제발 양약 3주 한 달 이렇게 복용하지 마시라는 거야. 제깍제깍 걸리면 가까운 한의원 가서 한의원의 한약의 감기약은 양약에 비하면 훨씬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어요. 많이 안 줘요, 감기약. 한의사들. 요즘 한의사들 다 착해서 자리야 3일 아니면 일주일만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셔서 나 감기 치료 좀 받으러 왔어요 하세요.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저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